문명의 속도를 뒤로한 채 느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삶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최빈국에 속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곳, 또 국민들의 행복 여부를 살피는 나라. 히말라야 전설의 왕국, 은둔의 왕국, 또 지상에 남은 마지막 샹그릴라라 불리우는 나라.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붙는 이곳은 바로 부탄입니다. 자, 전통과 문화가 현재 진행형인 나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탄의 이모저모, 구석구석, 요리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모저모 부탄입니다. 우리 부탄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정식 명칭은 바로 부탄 왕국인데요. 바로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내륙국입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고요. 네팔과 방글라데시아의 근처에 있긴 하지만 국경이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약 7만 6천 명 정도, 그리고 면적은 3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서 세계에서 약 133위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의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의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도는 팀부이고요. 언어는 종카오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99%가 불교 신자죠. 국교는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부탄의 국명입니다. 자, 부탄이라는 국명의 유래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티베트의 끝을 뜻하는 보타 안타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는요, 부탄이 바로 티베트의 고원의 최남단에 위치하기도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바로 부탄의 공용어인 종카어로 용의 나라를 뜻하는 뚝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 세 번째는요, 바로 부탄의 국기입니다. 이 부탄의 국기는요, 바로 1969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국기 내에 그려진 하얀 용과 그리고 색상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속에 이 부탄 국기 보이시죠? 자, 이 부탄 국기를 보면서 우리 색상과 그리고 용의 의미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과 주황색 두 가지 색으로 나뉜 이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하얀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하얀색 용은요, 부탄이 용의 나라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 용의 발톱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구슬이 있는데요. 이 구슬은 바로 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하얀색은 충성과 순결에 대한 예찬을, 그리고 노란색은 세속 군주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은요, 국교가 바로 불교이죠. 자, 불교를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자, 네 번째는요, 바로 부탄의 정치 체제입니다. 자, 부탄은 히말라야 산 중의 소국으로 191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요, 1947년 인도와 함께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후 2008년 부탄 총선이 실시되어서 절대 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입니다. 자, 부탄을 검색하다 보면 현 5대 국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축후 왕의 사진이 항상 등장합니다. 물론 입헌 군주제라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08년 즉위한 뒤에 스스로 왕권을 내려놓고 헌법을 제정하여서 입헌 군주제를 선언한 왕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구석구석 부탄입니다. 부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팀부는요, 도시 면적이 261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인구가 약 11만 명으로서 한 국가의 중심부이자 최대 도시치고는 상당히 작습니다.
자, 팀부의 인구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요. 바로 팀부가 수도로 지정된 지 약 100년도 안 되는 역사적인 배경도 한몫할 것입니다. 또한 팀부는 산에 자리 잡은 나라의 수도답게 해발 23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산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고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서 약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기는 하지만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부탄, 팀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관련된 약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팀부 시내에서는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 한가운데를 신호등이 아닌 교통경찰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부탄 정부도요, 다른 나라들처럼 신호등을 만들어서 교통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불교 문화를 지키려는 팀부 시민들의 보수적인 정신은요, 신호등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 표시판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팀부는요, 세계에서 둘밖에 없는 신호등이 없는 수도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팀부 시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초르텐, 우리나라 말로 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국가기념탑이 있습니다. 자, 반짝이다 못해 번쩍이는 윗부분이 특징적인 이 탑은요. 팀부를 수도로 지정한 3대 왕인 지금의 돌지 왕축을 기리기 위해서 1974년에 티벳 양식으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탑 내부로 들어가면 3대 왕을 기리는 사당을 만날 수 있고요. 불상과 벽화들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정교합니다. 또 꼭대기로 올라가면 팀부 중심가가 한눈에 보이고 또 탑 옆에 작은 사원들이 있는데요. 그 작은 사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현대적인 불탑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왕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또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팀부의 상징인 바로 붓다 포인트입니다. 높이가 약 54m인 이 부탄 최대의 황금 부처상인 도르덴마 불상입니다. 자, 이 거대 불상은 불교 명소이지만 탁 트인 경관과 전망 때문에 딱히 불교와 인연이 없는 여행자들도 산책 삼아, 구경 삼아 많이들 찾아오는 곳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탄 행정과 종교의 중심 타시초종입니다. 타시초종은 팀부에서 가장 크고 의미가 있는 성이자 바로 불교 사원입니다. 최초 건립은 1216년 가라 라망파라는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때의 이름은 바로 도젠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71년 그리고 1866년, 1897년에 화재와 지진 등으로 인해서 소실되거나 붕괴된 이 타시초종은 바로 1902년에 재건하였습니다. 왕실 문양이 장식된 이 궁전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설계 도면을 따로 만들지 않는 전통 부탄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갈 도시는요, 바로 파로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매년 가을 팀부 태추라는 부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데요. 부탄에서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파드마 삼바바에 얽힌 12가지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재현하는 축제입니다. 자, 파로는 부탄에서 유일한 국제공항인 파로 공항이 있는 마을로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요, 부탄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지요. 자, 한가로운 파로의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부터 또 티베트 불교의 신비로운 사원 등 볼거리가 가득한 도시 파로. 지금부터 부탄 파로 여행의 추천 명소를 엄선하여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파드마 삼바바가 아모랑이를 타고 파로 계곡에 와서 명상을 했던 792m 높이 절벽 위의 성지이자 또 부탄인들의 최고 성지인 탁상 사원입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8세기에 고승 파드마 삼바바는요, 날 수 있는 아모랑이로 변신한 여인 타시키르렌의 등을 타고 부탄을 순례했다고 합니다. 자, 아모랑이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위치한 파로에 내렸고요.
탄트로 불교 지도자였던 그는 이곳에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는데 바로 이 동굴은 오늘날 호랑이 보금자리라는 뜻의 탁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걸쳐진 듯 위치해 있는 이 탁상사원은요, 해발 2600m에서 시작해서 3140m까지 도보로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입구에 소나무 숲을 지나 완만한 길을 오르면 작은 불탑과 초르텐이 있는 능선이 나타나고요. 자, 이곳부터 가파른 능선길이 이어지는데요. 해발 2900m 지점의 카페에서도 절벽 너머로 보이는 탁상사원을 바라보면서 또 한 잔의 차를 마실 수 있는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드룹겔종입니다. 1649년에 지어진 요새 불교 승원인데요. 두르크파의 승리라는 뜻을 가진 이 드룹겔종은요, 부탄과 티베트의 전쟁에서 부탄이 승리한 기념으로 세워졌는데요. 안타깝게도 1951년 파로에서 일어난 화재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재건되거나 복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또 지진에 의해서 일부가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드룹겔종은 화재로 불에 타도 여전히 고고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서 매우 볼만한 성으로 또 역사적으로 귀중한 파로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키추라강입니다. 자, 이 키추라강은 부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서 티베트를 최초로 통일한 송첸캄포 왕이 659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또 전설이 있는데요. 이 전설에 의하면 티베트를 최초로 통일한 송첸캄포 왕은 당나라의 문성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성공주는요, 작은 석가모니 불상을 하나 가지고 당나라로 향했는데요.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티베트에 사는 거대한 도깨비 때문이었는데요. 머리는 동쪽, 발은 서쪽으로 길게 누워있는 티베트만한 도깨비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송첸캄포 왕은 도깨비 몸에 108개의 급소에 바로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108개의 사원은 대부분 티베트에 있고요. 2개만 부탄에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키추라캉 사원입니다. 자, 티베트의 조캉 사원은 도깨비의 배꼽 부분으로 문성공주가 가져온 불상이 모셔져 있고요. 키추라캉 사원은 도깨비의 왼쪽 발 부분에 급소에 세워진 사원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이 사원은 화재로 대부분 소실됐는데 지난 1968년 부탄 3대 국왕의 왕비 아슈케상 왕축의 후원으로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사원 뒤에 붙어 있는 곰파, 종, 라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탄의 이모저모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 이 부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탄의 음식과 그리고 우리가 부탄에 여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와 또 필요한 팁을 요리조리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